중국의 베이징 등 다양한 장소에 모래폭풍이 급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우려하는데요. 이 황사는 몽골 사막 등에서 10년 내에 중국에 덮친 최악의 황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발 황사는 미세먼지와 함께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최악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최근 잠잠하더니 또 중국발 대기 오염이라며 이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은 이제 막 봄이 시작되어 잠시나마 외출을 하려고 해봤지만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경우 건강의 우려로 외출을 꺼려합니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도로 감소하기도 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는 올해 봄부터 극심한 대기 오염이 다시 시작되어 또다시 한국이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분위기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중국 당국은 중국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요. 중국은 특히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발끈하며 중국 기원서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면서 검측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몽골이 최근 황사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번 황사의 시작을 몽골로 지목한 뒤 하지만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것에 대인배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그는 각 측은 과학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문제를 바라보고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삼가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대변인이 이렇게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기자회견을 통해 듣고 강력히 반발한 것은 처음인데요. 최근 중국은 한국의 문화공정, 김치공정 등을 통해서 한국에 직선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 하나인 중국발 대기 오염마저 중국이 한 게 아니라면서 그런 표현이 나온 한국을 정면 조준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도 이번 황사를 중국발이라고 한 한국 언론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한국 언론이 황사 보도에 중국을 거론하며 베이징 사진을 첨부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웨이보에서도 큰 화제로 떠올라 3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만 16,000개가 넘었습니다. 다양한 중국인들은 황사는 무조건 몽골 것이다. 중국에는 그런 오염이 절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본인들조차 싫어하지만 외국에서 중국발 오염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부인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인기였던 한류 스타로 유명한 가수 황치열은 예능에 출연해 중국 공기가 안 좋다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 폭탄을 맞았습니다. 홍콩의 SMP도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4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은 한류 스타 황치열이 공항에 내렸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누리꾼은 다시는 중국에 와서 쉬운 돈 벌지 말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은 중국에서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가 발생했다는 표현은 당연히 중국에서 꺼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처럼 공기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중국 소식통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공기질이 인민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칫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질 경우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체제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가에 대한 데모나 심한 경우 민주화 운동까지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중국은 공기질이 좋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CF가 등장하기도 했고 국가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황사 폭풍에도 많은 중국인들조차 모래 폭풍에 심각하게 휩싸여 노란색으로 물든 도시를 보면서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왔더니 온통 흑빛 세상이었고 해가 떴는데도 저녁처럼 어두컴컴했다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온통 흑빛으로 뒤덮인 베이징 전경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거 진짜 화성 사진하고 똑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오염의 폭발 직전까지 간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그린 차이나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녹색 환경 성과를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그나마 양회 기간조차 공장을 멈춰 대기질을 좋게 했으나 올해는 중국 경제를 풀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을 묵인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관영신문이나 중국 대변인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중국 잘못이 아니며 황사는 중국 것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타국으로 돌리는 방법을 자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황사 문제도 한국으로 분노를 돌리고 있으며 2020년 어느 시점부터는 코로나는 중국발이 아니며 해외에서 기원되었다며 냉동식품 등을 폐기시키는 다소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급기야 17일자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우리도 피해자라면서 황사의 근원은 몽골이며 몽골의 적은 강수량이나 강한 서풍 등이 중국의 황사로 피해를 준 과학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처음에는 오염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을 약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런 댓글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몽골이 중국에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다양한 기관 및 국제사회, 한국 네티즌들은 전혀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것은 미국의 나사가 중국발 황사의 원인을 중국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의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봄이나 겨울 등 바람이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불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사 측은 바람이 남풍이 불어오는 5, 6월에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은 33% 정도로 매우 큰 편인데 어떤 날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등에 따라 66% 이상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권에 속한 날도 있었다면서 다른 계절은 7, 80% 이상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골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 보고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 제기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한국 당국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국 나사와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과학적 증거를 나사가 들이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그제서야 한국과 대기오염에 협조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 중국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은 황사는 몽골 것이며 자신들은 황사가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황사 예보에서 이번 황사가 중국 네이멍구와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비 사막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네이멍구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사 자체는 상당 부분 중국의 네이멍구 지역의 고비 사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몽골발이라는 지적은 우선 틀렸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오는 황사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한국 대기 연구를 하는 각종 기관 등은 중국발 황사라는 것은 기존 황사에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합쳐진 것이라며 중국에 도착하는 황사는 차라리 말 그대로 모래인데 한국은 중국의 대기 오염까지 더해진 고농도 오염 황사라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은 거짓이 아니며 말 그대로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중국발 황사로 매년 고통받으며 올해는 특히나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중국 당국이 코로나 이후 오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기 오염이 더욱 극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세먼지 위성 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 상공은 거의 항상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모두 제시했고 미국 나사까지 한국을 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이것을 부인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신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45년 남북 통일을 목표로 하는데 일본으로서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손쓸 것은 손쓸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내치지 않고 한국의 마음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지 노력은 헛된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과 대립각을 그만 세우고 잘 보이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핵 보유는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정가에서 핵 보유 추진은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보유해야 하는 명분도 분명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카드로 거듭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를 위해 핵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주변국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의외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아이러니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자신들이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의 중심에는 단연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개발을 용인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방관을 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대응 핵무장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인 용도가 아닌 방어 목적으로 핵을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명분으로 삼는 건 해구산입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 지속에 즉각적인 의무를 낳게 한다고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관계는 종속적인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최첨단 무기를 마구 팔고 있습니다. 핵 보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을 생각해야 한다. 자, 그런데 한국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핵 보유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는 영국이 느닷없이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80개에서 260개로 무려 40% 이상 늘립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6일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115조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영국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외교 정책 중심축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세계 안보 위협에 맞서겠다고 했죠. 보고서는 영국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지역 안정을 위해 외교와 무역 측면에서 더 깊이 관여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술적 정책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10년 안에 260개로 늘리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0년 핵탄두 보유 한도를 225개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180개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30년간 이어온 약속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한국도 핵무장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유럽의 강대국만 멋대로 핵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기서 영국이 무슨 명분으로 핵을 늘리려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영국이 위협적으로 안주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될 때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은 자신들의 주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 및 외교 초강대국이자 영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를 두고서는 영국의 가장 극심하고도 직접적인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더욱 강력하게 대체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영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입니다. 해당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 보유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핵우산 제공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 보유 예외를 인정한 기존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와도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보유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죠. 유엔 회원국의 60%인 122개국의 찬성으로 2017년 7월 채택되었습니다.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후에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50번째 비준에 참여한 국가는
지난해 10월 서명한 온두라스였습니다. 기존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국가들은 모두 보유를 한 상태에서 신규 진입만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죠. 그야말로 강대국의 논리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번 핵무기 금지 조약은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주요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간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5개국이 비준하고 있다는 건 핵 보유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도 보유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핵 강대국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까지 포함하면 아시아 대륙 북반구에 핵 보유국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은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이렇듯 위험한 지정학적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미국 의회는 이미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의회 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왔다. 이런 견해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지까지는 못 받았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을 취약한 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